제일 먼저 우리가 바꿔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어떻게 하냐면 사각형 상자를 하나, 그러니까 앞 위에서 본 거, 앞에서 본 거,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본 거 하나, 그 다음에 왼쪽에서 본 거 하나, 이쪽에서 본 거, 이쪽에서 본 거, 이렇게 놔야 됩니다. 이렇게 놔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놔야 되는데 이제 몇 가지 우리가 여기서 알고 있어야 될 기본 상식들이 조금 있습니다. 자, 얘네들을 잠깐 지우고, 아직 하지 마세요. 자, 제가 육면체를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오토캐드에도 있는 내용이지만 육면체를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얘와 얘가 이 면에서 혹은 이 면에서 일치하길 원합니다. 정확하게 딱 맞게 그러니까 정렬하고 싶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오토캐드에 보시면 그 얼라인이라는 명령어 있었습니다. 세 점을 찍으면 그 세 점이 일치가 되는 명령어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반응이 없네. 안 나시나 보다. 얼라인이라는 기능이 얘한테도 있어요. 어딨냐면 바로 이 기능이 얼라인입니다. 얘가 얼라인이에요. 이게 얼라인인데 제일 첫 번째 거 이게 얼라인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먼저 선택했다는 얘기는 얘가 움직이는 겁니다. 얘가 움직이는 대상체고 얘가 기준이 되는 대상체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쪽으로 가서 붙어버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얼라인 명령어를 이용해서 대상체를 찍습니다. 그러면 겹쳐져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어떻게 겹치냐면 X방향으로, Y방향으로, Z방향으로 현재 대상체와 그리고 내가 선택한 대상체의 피벗이 일치되어져라 라고 지정해 놓은 겁니다. 아직 우리가 피벗에 대해서는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어떤 게 있냐면 미니멈이 있고 센터가 있고 맥시멈이 있습니다. 미니멈이 있고 센터가 있고 맥시멈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선택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 기즈모가 보이시나요? 여기 피벗 보이시나요? 이 XYZ가 나오는 얘가 피벗입니다. 피벗은 쉽게 얘기해서 중심축입니다. 중심축이고 X축, Y축, Z축의 방향을 나타내는 게 바로 피벗입니다. 이거 XYZ를 어떻게 비교하시냐면 레드, 그린, 블루, RGB 있죠. 빛의 삼원색이 RGB 컬러죠. 네, X축이 레드, 그린축이 Y, 블루축이 Z입니다. 빛의 삼원색으로 색깔을 매겨놓은 다음 레드, 그린, 블루, X, Y, Z 이렇게 놓은 겁니다. 근데 이게 맥스만 그런 게 아니고 오토캐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오토캐드에서 확인해 보세요. 오토캐드 3D에서 한번 이 UCS 꺼내놓고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똑같이 레드, 그린, 블루 나옵니다. 레드가 X축의 방향이고 그린이 Y축의 방향이고 블루가 Z축의 방향입니다. 이걸 꼭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보시면 피벗을 기준으로 여기가 이 방향이 X축이 커지는 방향, 이 방향이 X축이 작아지는 방향이죠. 네. 그러면 커지다가 이 면보단 더 커질 수 없죠. X축이. 이 오브젝트 내에서.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면이 맥시멈입니다. X축의 방향으로 가다가 여기 나와 있는 요 면보단 더 이상 작아질 수 없죠. 그러니까 여기가 미니멈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나요? 다시 보세요. Y축의 방향이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플러스의 방향이에요. 그러면 오브젝트의 제일 끝에면 여기가 가장 큰 방향인 거죠. 이것보다 오브젝트가 더 밖으로 나갈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Y축에서는 여기가 맥시멈이 됩니다. Y축에서 지금 제가 지정한 이면, 여기 있는 이면, 바로 이 면이 미니멈이 되는 겁니다. 센터라고 하는 것은 이 맥시멈과 미니멈, 이 중간을 센터라고 합니다. 커런트는 내가 선택한 객체를 커런트라고 하고 얘가 타겟입니다. 그러면 이 타겟의 여기면과 커런트의 여기면은 결국 뭐예요? 커런트에서는 미니멈, 타겟에서는 맥시멈. 자, 볼까요? 지정했습니다. X 방향으로만 커런트는 미니멈, 타겟은 맥시멈. 그리고 오케이. 확인. 일치되는 거 맞습니까? 자, 위로 이렇게 맞춰보죠. 이 윗면에 맞춰보죠. 얼라인 Y축의 방향으로, 아니 Y축이 아니네요. Z축의 방향으로 둘 다 맥시멈. 그러니까 이렇게 윗면에 맞아 떨어지게 됩니다. 사용하는 방법 이해되셨나요? 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면에 맞추고 싶어요. 이 두 개의 면이 일치되고 싶습니다. 그럼 방향이 어느 쪽인가요? Y축의 방향인데 지금 제가 그린 이 화살표가 플러스의 방향. 근데 내가 맞추고자 하는 방향은 마이너스의 방향. 즉 커런트도 미니멈, 타겟도 미니멈이 되는 겁니다. 자, 얼라인 먼저 선택하고 얼라인 타겟 지정하고 Y축의 방향으로 미니멈을 지정해 주면 일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사용하는 방법 이해되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볼까요? 일단 보세요. 먼저 바닥에 이렇게 사각형을 하나 그리시면 되는데 456에 209 픽셀. 그래서 제가 얘를 그릴 겁니다. 선택하고 모디파이 판넬에 가서 랭슨, 자, 여기가 209 픽셀. 그 다음에 여기가 456 픽셀. 자, 근데 높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네, 그래서 그냥 0. 자, 이렇게 놓으면 얘가 바닥면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똑같이 만들어 보시죠. 나머지도 제가 만들어 보죠. 자, 그러면 프론트니까 육면체에서 프론트로 만들고, 자, 여기가 프론트네요. 153, 그 다음에 456, 0. 자, 얘는 위치가 이렇게 뒤쪽이고, 다시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높이가 153, 위드가 209. 자, 지금부터 얼라인 쓰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얼라인을 쓰는 겁니다. 자, 얘가 이렇게 뒤쪽에 하나, 이렇게 앞쪽에 하나 이렇게 있어야 된단 말이죠. 얘를 기준으로, 이 평면을 기준으로, 얘를 기준으로 맞춰야 됩니다. 얘를 기준으로 나머지가 다 맞아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선택하고 얼라인 타겟 지정하고 먼저 X 방향으로 자기 자신은 미니멈, 타겟은 맥시멈. 어플리 Z축으로 둘 다 미니멈, 미니멈. Y축으로 둘 다 센터, 센터. 다시 볼까요? 자, Y축으로는 둘 다 센터, Z축으로는 둘 다
미니멈. 자, X축으로만 바뀌겠네요. 둘 다 미니멈. 자, 다시요. 또 하나씩 이렇게 선택합니다. 자, X축으로 둘 다 센터. Y축으로 둘 다 맥시멈. Z축으로 둘 다 미니멈. 그러면 이렇게 육면체가 만들어집니다. 제가 원하는 건 여기까지예요. 이렇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맞춰 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가장 쉽게 하는 방법. 자, 이미지죠. 이 이미지를 드래그 앤 드랍 하는 겁니다. 드래그해서 내가 원하는 오브젝트에다 떨구트리는 거예요. 들어온 거 보이시나요? 다시 볼까요? 옆면이니까 옆면에, 그 다음 앞면은 앞면에, 뒷면은 뒷면에 이렇게 떨궈 놓으면 이렇게 들어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특정한 면에서는 안 보인다는 거죠. 이렇게 불러드리면 일단 1차적으로 성공한 겁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이겁니다. 두 번째 방법은 우리 머티리얼 에디터 기억나시나요? 머티리얼 이거 기억나시죠? 자, 얘를 키워볼까요? 단축키는 M입니다. M. 머티리얼 단축키 M 누르시면 되고, 모드에 보시면 슬롯 머티리얼 에디터가 있고 컴팩트 머티리얼 에디터가 있습니다. 컴팩트 머티리얼 에디터를 누르시면 이렇게 옛날 방식의 머티리얼 에디터로 나오게 됩니다. 이게 옛날 방식이에요. 이게 옛날 방식 머티리얼 에디터고, 그 다음에 슬롯 머티리얼 에디터라고 이게 이제 새로 추가된 기능들입니다. 자, 모드에 보시면 있어요. 모드에 컴팩트로 놓으시면 됩니다. 컴팩트 모드로 놓으시면 이렇게 얼마든지 바꿔서 쓸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옛날 방식이고 얘가 사용하기가 조금 더 쉽습니다. 해당 이미지를 갖다 드래그 앤 드랍입니다. 윗면은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들어와요. 옆면, 앞면, 뒷면 이렇게요. 그러면 해당 모양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렇게 동그랗게 구 모양이라서 잘 안 보이지만 육면체로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보여요? 얘가 윗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드래그 앤 드랍 하는 겁니다. 드래그해서 필요한 데다가 드랍 떨어뜨려 놔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머티리얼 에디터를 이용하면 좋은 게 뭐냐면 머티리얼 에디터에는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투사이드라는 옵션을 체크해 주시면 돼요. 선택하고 투사이드라는 옵션을 체크해 주시면 얘가 이제부터는 어느 쪽이든 다 보이게 돼요. 이런 식으로 어느 쪽이든 다 보이게 됩니다. 어느 방향이든 다 보이게 돼요. 머티리얼에 보면 이렇게 투사이드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 투사이드 옵션을 키시면 돼요. 보통은 이 투사이드 옵션이 꺼져 있습니다. 맥스가 렌더링 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원사이드 렌더링만 합니다. 면이 있으면 앞면, 뒷면이 있단 말이에요. 앞면만 렌더링 합니다. 뒷면은 렌더링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얘를 만든 건 지금 면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뒷면에서 보면 이 자동차 그림이 안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투사이드를 체크해 놓으면 앞뒷면에서 다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옵션이
뭘 또 키워주냐면 여기 셀프 일루미네이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값을 100으로 올려주세요. 셀프 일루미네이션 값을 100으로 올려주면 더 밝게 보입니다. 이렇게요. 셀프 일루미네이션 값을 올려놓으면 밝게 보이기 때문에 얘가 안 보일 일이 없습니다. 셀프 일루미네이션, 일루미네이션은 조명이란 뜻입니다. 셀프란 얘기는 자기 스스로란 뜻이죠. 자기 스스로 조명이 되어져라 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 쓰냐면 야광 효과나 네온 사인 효과 줄 때 이 셀프 일루미네이션 값을 올리게 됩니다. 야광이나 네온 사인의 효과를 줄 때 이 셀프 일루미네이션의 값을 올리게 되는데 이거를 0에서 100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100이면 자기 스스로 빛을 내는 야광 또는 셀프 네온 같은 효과가 나게 돼요. 0이면 이제 자기 스스로 빛을 내는 효과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100으로 놔버리면 자기 스스로 빛을 내기 때문에 조명이나 뭐 아무것도 없어도 밝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개의 슬롯에 전부 다 투 사이드를 체크하시고 셀프 일루미네이션을 100으로 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두워서 안 보이는 경우는 없을 거예요. 또 하나, 얘네들 전체 다 선택한 다음에 오브젝트 프로퍼티스 기억나실 거예요. 오브젝트 프로퍼티스에 들어가시면 바로 이 옵션 Show Freeze in Gray 이 옵션 기억나시나요? 프리즈 시켰을 때 회색으로 보여라 이 옵션 전에 껐었습니다. 자, 기억이 안 나셔도 좋습니다. 다시 끄시면 돼요. 자, 다시 볼까요? 전체 오브젝트를 전체 다 선택한 다음 오른쪽 버튼 누르면 이 중간에 오브젝트 프로퍼티스라고 있습니다. 전체 다 선택하고 오브젝트 프로퍼티스를 누르시면 됩니다. 오브젝트 프로퍼티스란 얘기는 객체 속성이란 뜻입니다. 내가 선택한 거에 대해 속성을 뺏어 쓸 수 있습니다. 누르시면 옵션이 2개가 체크되어 있을 거예요. 하나는 엣지 온리고 또 하나는 쇼우 프리즈 인 그레이입니다. 쇼우 프리즈 인 그레이 이 값을 끄셔야 돼요. 이 값을 꺼야 우리가 프리즈 시켜놔도 이 내용을 그대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OK. 그 다음 마지막으로 얘네들 전부 다 어떻게 하면 돼요? 디스플레이 가서 프리즈 시키는 겁니다. 동결시키기. 그러면 얘네들이 이렇게 딱 동결이 돼서 우리한테 정보만 보여주게 되는, 선택이 안 되고 정보만 보여주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여기다 건드려야 될 옵션이 뭐냐면, 자, 여기 퍼스펙티브 뷰는 잘 나오는데 이쪽 뷰들은 어떤가요? 안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도 와이어 프레임이 아니라 디폴트 쉐이딩으로, 여기도 디폴트 쉐이딩으로, 다 디폴트 쉐이딩으로 바꿔 놓으셔야 됩니다. 또 하나 그리드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다 그리드가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리드를 지웁니다. 그리드는 G키를 누르시면 그리드 온오프입니다. 알파벳 G, 그리드의 첫머리 글자인 알파벳 G를 누르시면 이렇게 그리드가 전부 사라지게 되고요. 또 하나 뭐냐면은 바로 에지 페이스, 전부 다 에지 페이스로 놓으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작업을 할 건데, 자, 스피어가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럼 이렇게 보면 안 된단 말이죠. 왜냐면 우리는 모서리와, 그러니까 버텍스와 엣지와 페이스 작업을 하는 건데 이렇게 보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놔야 돼요? 이 상태에서 엣지 페이스로 놓으셔야 돼요. 키보드 F4가 그러니까 펑션 키 F4키가 이렇게 엣지 페이스입니다. 전부 엣지 페이스로 놓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엣지 페이스로 놓으시면 돼요.
키보드 이거는 아니 이건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한 거고 이건 하지 마시고 이거 하지 마시고 키보드에 F4키를 누르시면 이렇게 에지 페이스로 바뀌니까 이거 쓰시라고요. 그래서 뷰포트 하나씩 선택해서 전부 다 F4로 놓으시면 여기 에지 페이스로 다 바뀌는 게 보일 겁니다. 에지 페이스로 다 바꾸셨나요? 네. 이게 생기네. 자, 제가 스플라인에서 렉탱글을 하나 그릴 겁니다. 자동차 본넷쯤 되는 부분에 이렇게 가운데에다가 이렇게 사각형을 하나 그렸습니다. 그러면 이 사각형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바닥에 있으니까 잘 안 보일 겁니다.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오른쪽 버튼 누르면 모디파이 판넬에 가서 렉탱글에다가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에디터블 메쉬, 에디터블 스플라인, 에디터블 패치, 에디터블 폴리, 그다음 넙스. 그러니까 맥스는 이렇게 5가지를 지원하는데 이 중에 메쉬, 패치, 폴리, 넙스가 3D 모델링입니다. 4가지 중 우리는 에디터블 폴리를 쓸 겁니다. 에디터블 폴리를 누르는 순간 이렇게 사각형이 면으로 하나 바뀝니다. 사각형이 면으로 바뀌어요. 자, 이 상태에서 자, 버텍스를 볼까요? 그러면 평면과 정면, 그 다음에 레프트에서는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여기서는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여기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여기를 조금 작업을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프리즈에 보시면 어떤 옵션이 있냐면 언프리즈 바이 히트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언프리즈, 프리즈하지 않기죠. 바이 히트는 내가 건든 것은 언프리즈 하겠다. 이렇게요. 언프리즈 바이 히트 누르면 프리즈에서 해제가 됩니다. 이렇게요. 그럼 프리즈에서 해제가 됩니다. 얘는 지워도 돼요. 그러면 얘가 어디로 가야 돼요? 여기 있어야 돼요. 이렇게. 자, 얼라인 얼라인 그 다음에 X축으로 맥시멈 그리고 둘 다 프리즈. 그러면 이렇게 되면 여기서 이제 제대로 보여요. 여기 있네요. 이러면 이제 제대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얘가 이렇게 아래쯤 내려와 있는 거고요. 이 2개의 점이 여기쯤 내려와 있는 겁니다. 정점을 조금씩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허공의 면이 하나 있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엣지로 갑니다. 엣지로 가면 모서리란 얘기잖아요. 모서리 하나 선택하고 이동 툴에서 자, Shift 키를 누르고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면이 만들어집니다. 얘가 익스트루드 기능이에요. 이렇게 맞추는 겁니다. 다시 볼까요? 어떻게 하라고요? 첫 번째, 모서리를 선택하세요. 두 번째, Shift 키를 누르세요. 세 번째, 이동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면이 만들어져요. 이 정도쯤 되네요. 나머진 벌텍스를 이용하는 겁니다. 벌텍스가 나머지가 정점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왜요? 대략 이 정도로 이렇게 면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거 눌렀어. 네. 클릭하고 시프트 누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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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절반만 만드는 거예요. 절반만. 누르고 이렇게 절반만 만드는 겁니다. 나머지 절반은 미러 할 거니까 절반만 만드시면 돼요. 다시 볼까요? 에지를 선택하고 에지가 버텍스가 1번, 에지가 2번, 보더가 3번, 폴리건이 4번, 엘리먼트가 5번. 이해되시나요? 단축키 1, 2, 3, 4, 5. 1. 버텍스 2. 에지 3. 보더 4. 폴리건 5. 엘리먼트. 키보드에 1, 2, 3, 4를 누르시면 됩니다. 1번과 2번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나도 안 됐다. 1번, 2번이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자, 엣지를 선택하고, Shift 키를 누르고 드래그. 어떻게 되나요? 면 만들어졌나요? 그 다음에 버텍스를 이용해서 정점 이동. (100%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네요. 얼추 맞추는 거예요. 얼추 100% 정확하게는 못 맞춥니다. 자, 그 다음 다시 모서리 선택하고 또 드래그. 버텍스로 정점의 위치 맞추고. 이렇게 하는 건가? 이렇게 하는 거. 다시 에지 누르고 정점 맞추고. 버텍스로 정점의 위치 맞추고. 다시 엣지에 드래그해서 그 다음 버텍스를 리무브. 그러면 필요한 만큼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와, 이게 진짜 자, 올라가네. 그러면 이제 본넷 끝났습니다. 개무거네. 펜다도 마찬가지로 선택하고 하나, 그 다음에 둘, 이렇게 펜다도 두 번에 쭉 뺐습니다. 마찬가지로 버텍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펜다 부분도 완성이 됐고요. 대략 한 이 정도 어디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펜다가 이렇게 들어갔고요. 앞쪽에도 마찬가지로 선택하고 여기에 두 번 했으니까 여기도 두 번 Shift 키 눌러서 한 번, 두 번 정점을 이용해서 위치도 똑같이 맞춰 주시고요. 조금 못생겨도 크게 지장 없어요. 상관없어요. 자, 여기 위치가 여기니까 얘도 대략 여기는 조금 안쪽으로 여기 그 다음에 물체를 선택한 다음에 Alt X 키를 눌러 보세요. 그러면 물체가 저처럼 반투명하게 변할 겁니다. Alt X를 누르면 물체가 투명, 반투명, 그 다음 불투명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반투명으로 놓고 작업하면 조금 더 수월하게 작업하실 수 있어요. Alt X 키를 누르시면 물체가 반투명해집니다. 그래서 작업하는 데 있어서 조금 수월하게 작업하실 수 있어요. Alt X 키입니다. Ctrl X 아니고 Alt X입니다. 그러면 저처럼 이렇게 반투명하게 놓고 작업하실 수 있습니다. Alt X Alt X를 누르면 이렇게 반투명합니다. Alt X 그 다음 다시 모서리 선택해서 이제 자동차 앞부분을 이렇게 만들어내야 되겠죠. 버텍스도 마찬가지. 다시 대략 이 정도 모양이 만들어지겠네요. 자, 이런 모양이네요. 여기도 이렇게 들어가지네요. 그 다음에 이 부분 여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여기는 커넥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커넥트 아니 브릿지로 연결하시면 되고요. 여기는 보더입니다. 여긴 보더예요.
여기는 보더입니다. 그러니까 캡을 누르면 이렇게 쉽게 마감을 할 수 있습니다. 보더를 선택하고 캡을 누르시면 이렇게 쉽게 마감을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 나머지 여기가 오버 펜다 부분이죠. Shift 키 누르고 드래그. 그러면 오버 펜다 부분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정점들의 위치를 맞추시면 되겠고요. 오버 펜다니까 펜다를 조금 더 빼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펜다 부분까지 만들었습니다. 여기는 깨졌네요. 모서리가. 네. 자, 펜다 부분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운전석 쪽. 그 다음에 역시 두 번에 걸쳐서 대략 모델링이 두 번에 걸쳐서 나오면 돼요. 곡면이. 버텍스랑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위치를 대략적으로 맞춰볼 수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한 두 번에 걸쳐서 모양이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여기도 똑같이 나가야 돼요. 여기에서 내가 계산한 만큼
얘도 똑같이 나가면 됩니다. 하나, 둘, 세 개였으니까 여기도 하나, 그 다음에 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셋. 세 번에 걸쳐 나왔으니까 세 번에 걸쳐서, 두 번에 걸쳐 나오면 두 번에. 그러면 이렇게 뒷좌석과 본넷, 그 다음에 지붕, 여기까지 모델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도 계속 모델링을 할 텐데,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앞에서 모서리 나눈 만큼 뒤에서도 똑같이 모서리가 나눠지면 좋겠고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모서리를 한 번에 쭉 빼봅시다. 자, 이렇게 생겼네요. 여기쯤. 그 다음에 한 번에 쭉 해당 모서리가 여기고요. 대략 한 여기쯤 되겠네요. 두 번에 나왔으니까 얘도 두 번에. 하나, 둘.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브릿지로 이렇게 브릿지로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도 똑같이 커트를 해주시면 돼요. 자, 커트. 다시 커트. 자, 그럼 버텍스들이 적당히 이동이 되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도 마찬가지. 뭐 쭉 내려갈까요? 한 번에.
그 다음에 이제 트렁크 부분도 마찬가지로 다 연결하면 되겠네요. 하나, 둘, 셋. 터보 스무스를 주면 대략 이렇게 자동차의 모습이 완성이 됩니다. 터보 스무스를 주고 혹은 이 앞에 미러 기능이 있습니다. 미러를 주고요. Y 방향이고 네, 카피 체크해주고 그리고 옵셋 값을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딱 대칭이 되는 자동차가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만들 수 있으면 돼요. 이렇게요. 이렇게 이렇게 미러링까지 하는 것, 여기까지가 오늘 과제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